네, 안녕하세요. 목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N 페스티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들이받은 차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차를 또 다른 차가 들이받고 또 다른 차가 한 번 더 들이받게 되면서 세 대의 차가 같은 위치에서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차가 첫 번째 차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가 180도 회전하고 그리고 또 그 차를 세 번째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화재까지 발생했던 대형 사고 라고 할 수 있죠. 이날 이 내용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직 분석 중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 시스템 아반떼 N의 순정 옵션으로 공급되기도 하고 애프터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 그리고 이 제품들 꼭 리콜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섭,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 IT 유튜버 이섭님께서 브레이크 이상으로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이섭이 실수로 사고를 냈겠지 라면서 이분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른 차도 브레이크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도 같은 모드 게러지에서 이 차를 정비했기 때문에 이 정비 불량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반떼 N 같은 차량은 이 브레이크 앞 센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로그 데이터를 보면 브레이크 앞이 거의 없는 0에 가까운 상태로 찍혀 나왔다고 해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레이서들도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얘기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앞이 전혀 뜨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면서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현대차, 주최 측, 그리고 만도에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을 때 한 번이라도 제품의 문제를 의심했다면 이번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부품 그대로 대회를 계속 개최하다가 이번에도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다른 분들은 심각한 부상은 아닌데 이 첫 번째 차량의 사고 운전자, 이분이 지금 차가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나면서 지금 척추 골절이 나는 중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고차 운전자가 마스터즈 클래스, 그러니까 레이스를 10년 넘게 한 베테랑이 참여하는 아마추어 최고 레이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차 안에 머물면서 뒤에서 차들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이런 것들 계속 백밀러로 주변 상황을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문제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아마추어 운전자라면 차에서 조급하게 탈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벨트를 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더 큰 사고도 발생할 수 있었겠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됐지만 이 정도면 하늘이 도우셨다고 생각되고 부디 이 운전자분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같은 사람들이, 그것도 마스터즈 클래스라는 최고 클래스에서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 레이서라고 하는 유명 레이서분도 이전에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통해서 코스 이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브레이크 문제는 확실히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얘기를 들어서는 잘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해당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보시면 이 로터가 중간에 있어요. 로터가 있는데 이 로터는 이 허브를 따라서 똑같이 돌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뒷바퀴 브레이크인데 이걸 자동차에 장착했을 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바퀴를 따라서 로터가 돌다가 이 도는 걸 패드를 통해서 꽉 잡으면 그러면 이 로터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 로터에 연결된 바퀴도 같이 멈추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패드를 이렇게 딱 붙이고 싶잖아요. 패드를 딱 붙여서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누릅니까? 이렇게 생긴 장치에서 양쪽에서 패드를 이렇게 집어주는 거예요. 이런 캘리퍼를 가리켜서 원피 캘리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피스톤이 하나다 해서 원피예요. 이쪽 편엔 피스톤이 없고 이걸 밀었을 때 미는 힘으로 같이 양쪽이 눌려지게 하는 거, 이걸 플로팅 타입이라고 하는데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만 피스톤이 있는 걸 원피 피스톤이라고 하고요. 양쪽에서 밀어주는 건 투피, 피스톤이 각각 두 개씩 밀면 포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피스톤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여러분들 엔진룸을 열면 엔진룸 안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는 진공통이 있고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라고 하는 실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스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내에도 보면 요게 그대로 있습니다. 요 사이가 벽이고요. 실내에서 보면 요 부품이 드러나 보여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의 위쪽을 잘 들여다 보시면 브레이크 페달이 여기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이게 그대로 밀려서 이렇게 누르게 되죠. 강한 힘으로 누르게 되면 하이드로백에서는 힘을 좀 배력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강한 힘으로 밀게 되면 여기 있는 피스톤이 주사기처럼 작동돼서 꾹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액체가 쭉 삐져 나오는 거죠. 피스톤을 누르면 액체가 나오니까 그 액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 브레이크 쪽 피스톤으로 들어와서 브레이크 쪽 피스톤을 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밀면 그럼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밀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얇고 기다란 피스톤을 밀어서 넓고 짧은 피스톤을 누르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고 하면 주사기가 좁은 주사기는 많이 움직일 때 이 넓은 주사기는 조금 움직이게 되잖아요. 대신에 많이 움직이는 주사기는 이동은 많이 하지만 힘은 적게 들어가고 넓은 주사기는 이동은 적게 하지만 그만큼 힘은 더 강하게 작동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주사기가 더 넓으면 더 넓으면, 아니면 주사기가 2개면, 아니면 주사기가 4개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더 적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주사기와 주사기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그 사이를 만약에 공기로 한다면, 그럼 공기로 한다면 주사기를 밀었을 때 반대쪽의 주사기가 제대로 튀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기가 전혀 없이 그 사이를 액체로 가득 채워서 쿠션이 전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피스톤에서 액체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눌러. 브레이크 로터가 도는 걸 잡아.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 생길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가? 레이스 환경에서 이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페이드, 하나는 베이퍼록입니다. 자, 그럼 우선 페이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걸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고 이걸 디스크라고 얘기했을 때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디스크가 과열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브레이크 패드라는 건 여러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잘 보면 보이시겠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입자들이 이 안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안에는 유기물도 들어가고요, 세라믹도 들어가고 금속도 들어갑니다. 여러 재질을 섞어서 그걸 하나로 굳혀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굳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본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유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흑연이나 고무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구성도 증대시키지만 평상시 주행에서 이런 마찰 소음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라는 게 멈춰서기만 잘 되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윤활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소재들을 넣어서 이런 패드를 만들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디스크를 문지를 때 보통 400에서 600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패드가 6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럼 여기 들어가는 유기물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흑연 같은 소재들은 녹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만약에 녹아서 액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윤활제처럼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게 패드와 디스크 사이를 미끄러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가리켜서 유리처럼 미끄럽다 해서 글레이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레이징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마찰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제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유기물이 그냥 녹는 정도가 아니죠. 유기물이 타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타버리게 되면 탄다는 것은 기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웃게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스가 나오게 되면 패드에 있는 유기물들, 그런 것들이 불에 타게 되면서 패드와 디스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게 됩니다. 공기층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살짝 뜨게 되는 거예요. 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거의
듣지 않게 됩니다. 그냥 미끄러지게 돼요. 제가 서킷 타는 경우에 서킷을 양산차로 타게 되면 타다 말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죽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이런 페이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킷에서 딱 나오면 그럼 이 브레이크 패드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가루가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보통 레이스카는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TCR 같은 본격적인 레이스카를 타보면 유기물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메탈을 많이 이용하는 메탈 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메탈 패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차가 주행할 때마다 끼 하는 소리가 나게 돼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메탈 패드를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실 퍼포먼스 패드라면 메탈을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미 메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패드는 평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끼익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런 소리를 즐기셔야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베이퍼록이라는 건 뭘까? 베이퍼록은 우리가 아까 브레이크라는 게 주사기를 눌러서 저쪽 주사기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사기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눌러도 저쪽이 안 나오게 되겠죠. 브레이크 시스템에 공기는 정말 재앙 같은 겁니다. 만약에 공기가 들어있다면 그럼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액을 차에 집어넣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공기백입니다. 공기가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공기를 완전히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제대로 작동되게 되죠. 만약에 공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게 됩니다. 페달이 그냥 끝까지 쑥 들어가요. 저도 예전에 브레이크 액을 직접 DIY로 교체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기 빼기도 DIY로 하다가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가 비탈해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전혀 감속이 되지 않아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옆으로 꺾어서 간신히 세운 적이 있어요. 주사기에 공기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눌리는 게 당연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았다면 공기 빼기는 당연히 잘 돼 있을 거고, 베이퍼록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그런데 베이퍼록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베이퍼라는 게 뭐예요? 베이퍼는 증기를 베이퍼라고 하잖아요. 거의 모든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레이크 온도는 500도, 600도 올라갑니다. 만약에 물을 쓴다면 물은 금방 끓어서, 그래서 기포를 만들게 될 겁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안에 기포가 들어가면 차가 서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액은 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일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오일류는 물하고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오일하고 층을 딱 나누게 돼서 특히 기름이 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만약에 오일이라면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물은 아래쪽으로, 기름은 위쪽으로 뜰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의 가장 뜨거운 부분에 물이 닿아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일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브레이크 액은 물과 섞일 수 있는 재질의 물질을 써야만 하는데, 그래야 물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게 섞여서 어느 정도 이 끓는 점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액의 주원료는 알코올 계열입니다. 글리콜 에테르라는 걸 사용하는데, 글리콜 에테르는 DOT3, DOT4, DOT 5.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가 사용하는 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액은 DOT4라고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브레이크 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30도면 끓기 시작해요. 아까 수분이 들어가서 그 수분이 이렇게 브레이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타는 차도 수분이 들어갑니다. 이 브레이크 액은 뚜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뚜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열린 상태로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요거 열린 상태로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수분이 막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수분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브레이크 액이 됩니다. 브레이크 액은 건조 상태 그리고 수분이 들어간 상태의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브레이크 액을 1년, 2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교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브레이크 액이 수분을 계속 빨아들여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글리콜 에테르 처음에 넣게 되면 230도에서 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액이 수분을 계속 머금게 되면 끓는 점이 150도 정도가 돼버리게 됩니다. 150도로 내려가게 되면 어지간히 일상적인 경우에 산길 같은 데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만 밟아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액은 반드시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성능 레이스카는 요즘 들어서 뭐 DOT 5.1 뭐 이런 규격도 쓰는데, 이거는 끓는 점이 조금 더 높아서 270도부터 끓는다고 하면 DOT 5.1이라는 걸 붙일 수 있어요. 레이스 전용 이런 건 33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330도가 가장 높은 거라고 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 패드는 온도가 600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400~500도는 예사로 넘어가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230도, 270도에 끌어? 제일 좋은데 330도에 끌어? 끓는 순간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데, 야, 이거 너무 걱정스럽게 생각되죠. 그래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 디스크와 패드가 아무리 뜨거워져도 이 피스톤을 지나서 이 브레이크 액까지 뜨거워지지는 않도록, 그리고 이 캘리퍼 전체가 뜨거워지지 않고 이 캘리퍼에서 열을 잘 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은 메이커들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만드나,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서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브레이크를 바로 서거나 조금 있다 서거나 사실은 그 둘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브레이크가 페일이 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드 아니면 베이퍼럭 이런 게 생기면 그럼 브레이크는 페일이 된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 않은 거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막을까?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외관 튜닝하는 업체들은 브레이크 쪽으로 이제 덕트 구조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공기가 이 브레이크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 브레이크를 빠르게 식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채널을 잘 만들고 있죠. 그럼 브레이크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브레이크 제조사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의 마찰 면적을 더 넓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이스 환경을 생각해보면, 레이스 환경은 이렇게 쭉 직진 구간이 있고 커브가 있고 또 직진이 있고 커브가 있고 이렇잖아요. 직진 구간에는 그냥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전혀 건드리지 않죠. 그동안은 브레이크가 식어요. 공기를 통해서 냉각이 되죠. 코너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열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왔다가 직선에서 식고, 올라왔다가 직선에서 식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 용량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디스크가 열이 올라갈 때 어렵게 잘 안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열이 늦게 오르게, 그리고 열이 빨리 식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건 뒷바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앞바퀴 브레이크입니다. 앞바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로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로터의 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홈이 있죠. 홈이 이렇게 쪽쪽쪽쪽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가리켜서 공기가 흘러간다, 통풍이 된다 해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디스크, 그래서 더 잘 식힐 수 있는 디스크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안쪽에 여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여기를 통해서 공기가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 바람구멍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뚫려 있어요. 아무래도 더 빠르게 식겠죠. 이걸 타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다 홈을 뚫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양은 냄비 같은 거, 가스레인지에 불을 딱 올리면 바로 뜨겁게 되잖아요. 만약에 무쇠솥이라든지 정말 무거운 물건을 가열한다고 하면, 그러면 부피가 큰 물건을 가열할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로터를 더 두껍게,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열 용량을 늘리는 노력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 용량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 제동할 때 열이 어지간히 올라가도 그 열을 계속 버텨줄 수 있는 거죠. 허용 가능한 온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이스카들을 보면 이 두께가 이만큼씩 두꺼운 걸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두껍고 무게가 어마어마한 로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로터를 계속 크게 만들면 무거워져서 가속력이나 주행 성능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카본 같은 소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자동차들을 요즘 보면 어지간하면 로터가 더 크죠. 로터를 계속 키우고 그에 맞춰서 휠 사이즈도 커져요. 이 스포츠카들을 보면 이 20인치 이하의 휠을 아예 끼울 수 없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로터를 더 키우고 그에 맞춰서 휠 사이즈를 키우는 건 다 그런 이유입니다. 크면 열도 덜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 면적이 커지게 되니까 열을 방출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로터만 커지면 되는 건가?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패드가 요만한 게 붙으면, 그러면 이 패드의 열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승용차의 순정 패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포르쉐 순정 패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뭐 면적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요즘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 6P다 10P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뭡니까? 피스톤의 개수예요. 10P면 어느 정도야? 10P 크기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지금 이렇게 넓은 피스톤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패드를 넓게 사용할 수 있고 패드를 고루 누를 수 있어요.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카본 브레이크 같은 경우 이렇게 노란색이기도 하고 캘리퍼가 이렇게
커다랗기 때문에 이런 걸 가리켜서 바나나 같다고 얘기하는데, 패드가 크면 그만큼 피스톤을 더 여러 개로 눌러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 고르게 열이 분산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드도 키우고 피스톤도 늘리고 이렇게 넓은 영역을 마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브레이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요게 문제가 된 만도 포피 캘리퍼입니다. 이게 현대차의 순정 브레이크고요. 지금 순정 브레이크는 원피예요. 원피인데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레이스카라고 하는데 어떻게 원피 브레이크를 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피라는 건 문제가 되진 않죠. 실제로 원피라고 해서 더 안 서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역할은 똑같아요. 아반떼에 들어가는 건 원피지만 잘 서고 세미메탈 패드라서 열에도 잘 견디고 열이 오르더라도 이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레이스도 잘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만도의 포피 캘리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이거 처음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지금 캘리퍼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패드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순정 패드하고 크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뒤쪽에서 보면 이 밖에 보이는 요게 다 커버입니다. 실제로 작동되는 부분은 요 안쪽에 요것 뿐이에요. 지금 포피라고 해서 피스톤이 4개긴 합니다. 양쪽으로 2개가 잡긴 하는데, 근데 지금 피스톤을 4개로 잡으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패드가 넓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로터가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패드는 그대로 하고 피스톤만 더 작은 걸로 2개씩 이렇게 누르면 무슨 의미가 있나?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더 강하게 잡는 거, 요게 단가. 사실 피스톤을 더 넓히고 그리고 면적을 더 크게 하면 그만큼 피스톤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더 적게 움직이죠. 적게 움직이지만 힘은 더 세진다.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성능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잘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도 바꿨으니까 패드의 성능도 더 향상됐을 수 있어. 그렇게 운동 에너지를 제동력으로 가져갔을 때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엔 열 에너지가 더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포피로 만약에 바꿨을 때 그걸 단순하게 더 브레이크가 잘 서도록 만들면 안 되죠. 그만큼 더 많은 열을 견딜 수 있도록 로터를 더 키우거나 패드를 더 키우거나 이런 것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피스톤만 늘렸을 때 당연히 열이 더 오르게 되죠. 그리고 더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원래 순정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을 더 뺄 수 있도록 고안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덮개로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사방을 똘똘 막 감싸놨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열이 빠져나가기 정말 힘든 구조로 만드셨다. 이 디자인을 놓고 보면 요건 레이스용 파트로 보여지지 않고요.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 그래서 방열을 조금 희생한 부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뭐 잘 모르는데, 잘 모르면서 자꾸 이런 얘기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라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는데 뭐 현대라든지 만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잘 해주실 걸로 믿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브레이크 캘리퍼 커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액세서리가 유행처럼 이용된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캘리퍼가 좀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그걸 액세서리로 덮어버린다, 방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심지어 최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부 양산 모델에도 뒤쪽 브레이크에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판매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테슬라도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 테슬라가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대 같은 회사에서 그것도 최고의 서킷 주행을 즐기게 해주겠다라고 만들어진 자동차에 순정으로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것도 가격을 300 몇십만 원이나 내고서 선택하게 하는 거, 요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그대로 레이스 스펙으로 이걸 적용해라 라고 한 점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 대다수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겠지만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 액을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고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베이퍼락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돼요. 지금 이 레이스카들은 레이스 한 번에 브레이크 액 한 번을 갈아 끼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사고였다. 여러분들의 브레이크 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겁니다. 수분을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DOT4잖아. 만약에 브레이크 액이 끌어넘치게 되면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액은 반드시 2년 안에 꼭 한 번씩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목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